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 공기가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분명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한 목소리,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철학자 라캉은 인간을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고. 그런데 이 욕망은 이상하게도 채워지는 순간마다 다시 비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스스로를 탓했던 많은 순간들이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한다. 먼저 잠시 호흡에 집중해보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따라하면 된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가슴과 배가 부드럽게 부푸는 것을 느껴보라. 그 상태로 잠깐 멈춘다. 그리고 입으로 아주 천천히 내쉰다. 마치 긴 하루를 내보내듯이 어깨에 걸려있던 긴장을 함께 흘려보낸다. 한 번 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이번에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걱정과 허전함까지 함께 들여마신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내쉴 때 그 허전함을 부드럽게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내쉰다. 숨이 길게 빠져나가도록 끝까지 따라가 보라. 이제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나는 지금 정말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가? 예, 아니요로 답할 필요는 없다. 그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라. 마음 한가운데에서 올라오는 작은 감정의 떨림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좋은 집을 가지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 사랑을 이루면, 어느 순간에는 그토록 바라던 평온한 만족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실제로 그 지점에 도달해 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막상 이루어도 마음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고. 기쁨은 분명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빨리 옅어졌다고.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을 드디어 손에 넣었을 때 택배 상자를 열던 그 설렘은 분명 생생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그 물건은 그냥 일상의 배경이 되어버린다. 크게 감탄하던 순간은 사진 한 장처럼 기억 속에만 남고 지금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물건이 되어 있지 않은가. 사랑도 그렇다. 짝사랑하던 시절에는 상대의 메시지 한 줄에도 가슴이 뛰곤 했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런데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이상하게도 처음의 강렬함은 서서히 잦아든다. 상대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마음은 다른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일과 성공도 마찬가지다. 승진만 하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 목표만 달성하면 인생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다고 믿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정말 뿌듯하고 기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곧 새로운 목표, 새로운 불안, 새로운 비교가 뒤따라온다.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책망한다. 왜 나는 이렇게 만족을 못할까? 왜 늘 뭔가 부족하게 느껴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혹시 문제가 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만족이라는 기대 자체가 아니었을까? 라캉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어떤 대상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통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감정을 욕망한다. 물건이 아니라 설렘, 승진이 아니라 인정받는 느낌. 사랑 그 자체라기보다
완전히 이해받고 받아들여지는 감각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대상은 이 상상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다. 그래서 만족은 늘 조금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 만족이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욕망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욕망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신호이며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문제는 욕망을 오해할 때 생긴다. 욕망을 언젠가 완전히 채워져야 하는 창고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미완의 실패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욕망을 우리 존재가 향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이해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라. 크든 작든 상관없다.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더 나은 삶의 조건, 혹은 아주 작은 여유 한 조각일 수도 있다. 그 욕망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 어떤 욕망은 단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일 수 있다. 남들이 좋아 보이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믿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욕망은 아주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조용히 자라온 것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잘 보지 못하지만 당신만 아는 작은 기쁨, 작은 설렘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욕망을 이렇게 바라보면 만족하지 못한 순간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신호가 된다. 충족되지 않은 욕망은 인생의 결함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향한 통로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왜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지, 왜 얻고 나면 다시 허전해지는지 그 구조를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초반부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 마음에 담아두면 충분하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원래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라.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마음속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조금 내려놓아 보라.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허전함과 공허함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의 조건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깨달음만으로도 이미 작은 치유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하나의 대상만 얻으면 모든 것이 안정될 것처럼 생각하곤 한다. 돈, 사랑, 인정, 성공, 혹은 아주 사소한 물건 한 조각까지도 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 대상을 손에 넣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채워지기는커녕 또 다른 결핍이 고개를 든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한 칸을 오를 때마다 다음 칸이 자연스럽게 눈앞에 나타난다. 욕망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다음을 향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이 끝없이 다음을 향하는 흐름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한다.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빈틈, 설명하기 어려운 결핍의 흔적이다. 이 빈틈은 누구에게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결핍을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늘 비교당하며 자라온 경험으로 이해한다. 혹은 특별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한 빈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빈틈은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든다. 어떤 감정은 이 빈틈을 채우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어떤 관계는
이 결핍을 치유하려는 마음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어떤 목표는 이 공허함을 잠시라도 덮기 위한 일종의 도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빈틈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빈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배우고 변하고 성장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열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어떤 순간인가? 바로 이룰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직전의 순간이다. 기대가 차오르고 상상이 현실을 자극하고 마음이 설레고 온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다. 실제로 얻은 순간보다 그 직전의 떨림이 더 강렬하게 기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욕망의 절정은 도달의 순간이 아니라 도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삶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떠오른다면 천천히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올려보라. 그리고 그 이미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질문해보라. 나는 이 대상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려 하는가? 대상은 눈에 보이지만 그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욕망을 이해하려면 그 감정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새로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단지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함이라는 감정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단지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새로운 연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따뜻한 연결감을 갈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욕망은 언제나 대상 앞에 있는 감정을 향한다. 그런데 현실의 대상은 이 감정을 완전하게 채워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대상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 반복은 우리를 지치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움직이게도 한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반복 속에 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자.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것이 진짜 자신의 욕망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은 이미지와 기준을 우리에게 쏟아붓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SNS 속 화려한 삶, 주변 사람들의 성공, 사회가 바라는 기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자극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하는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분별이 필요하다. 타인의 욕망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질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지 않는다. 반면 진짜 나의 욕망은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오래도록 조용히 남아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스스로에게만 또렷하게 존재하는 욕망이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욕망이 하나쯤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끌렸던 어떤 것들, 돈이 되지 않아도 좋았던 취미, 남들은 별 의미 없다고 해도 당신에게만은 소중했던 관심들, 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작은 꿈, 이런 것들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욕망에 가까운 것들이다. 이 중반부에서는 한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된다. 욕망은 결코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다. 이제 숨을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셔보라. 그리고 내쉴 때 지금까지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해왔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라. 욕망을 이해하는 순간 그 욕망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은은한 빛이 된다. 먼저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질문을 하나 떠올려 보라.
만약 내가 지금 느끼는 결핍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라면 그 결핍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결핍을 본능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핍이 해결되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면 결핍은 단순히 메워야 하는 구멍이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여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찾고, 여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꾼다. 여백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그 즉시 정체되고 만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아주 간절히 바라던 일이 하나 이루어졌을 때 며칠 동안은 행복했지만 어느 순간 이상하게 허전해지는 느낌. 그 허전함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움직이라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다. 이제 다음 걸음을 걸어도 된다. 그렇게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제 우리는 욕망이 단순히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앞으로 이끌기 위한 근원적 힘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만족이라는 감정도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만족은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지점일 수 있다. 더 이상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매 순간의 작은 충족에서 더 많은 평안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을 떠올려 보라. 이 순간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오늘 해야 했던 일이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걱정이 남아있더라도 그 짧은 시간만큼은 작은 휴식과 만족이 머무른다. 큰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작은 충족들은 인간이 실제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더 깊은 힘이 되어준다. 욕망을 완전히 채우려는 시도는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하지만 욕망을 이해하고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욕망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놓인 하나의 길이 된다. 이 길은 직선이 아니다.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방향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지금 추구하는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정말 나의 목소리인가?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서 비롯된 욕망은 마음을 쉽게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욕망은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진짜 나의 욕망은 조용하다. 과장되지 않고 소리 높여 요구하지도 않는다.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마음 한가운데 남아있는 작은 불빛처럼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연결된 욕망이다. 만약 당신의 인생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욕망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삶을 이끌어온 신호일 수 있다.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생겨난 단단한 목소리 말이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이제 욕망을 둘러싼 마지막 통찰을 조용히 받아들여 보자.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돕는 구조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더 이상 꾸짖지 않게 된다. 충족되지 않은 욕망은 나의 결함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만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더 부드럽고 깊은 방식으로 삶을 이해하게 된다. 이제 당신은 한 가지 더 큰 자유를 얻게 된다. 바로 만족을 목표로 삼지 않을 자유이다. 만족의 완성은 삶의 끝에서나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지금 이 순간의 사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충족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 만족을 완벽한 상태로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음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어 보라. 나는 욕망을 통해 움직이고 움직임 속에서 성장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완전함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 이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펼쳐주는 문장이다. 삶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당신을 계속 변화시키고, 계속 꿈꾸게 하고, 계속 살아가게 한다. 욕망은 당신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라. 당신은 지금 욕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앞으로의 삶을 더 부드럽고 평온한 길로 이끌 것이다.